아이들의 학습 욕구와 느린 반사신경, 그리고 물보다 덜 뜨겁게 느껴지는 전기의 특성이 합쳐져 아이들이 심각한 전기 화상을 입게 되는 것. 이런 전기 화상의 특징은 끓는 물에 데웠을 때보다 넓은 부위에 심각한 2도 화상, 3도 화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특히 전기밥솥 전기 화상을 가장 많이 입는 손의 경우 관절이 많고 정교한 동작을 하는 부위로서 나중에 관절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거나 손가락이 붓고 손바닥을 펴지 못하는 등 영구적인 후유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이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전기 화상을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전기 화상을 입었을 때는 즉시 흐르는 물로 상처 부위를 씻어 열을 식혀줘야 합니다. 그런 다음 깨끗한 젖은 거즈로 상처 부위를 덮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하십시오. 후유증이나 수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전기 화상은 특히 겉으로 보기에 다 나은 듯 보여도 3, 4주 후에 병원을 다시 찾아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야 100% 안심할 수 있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전기,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아기들이 뜨겁게 데일 수 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전기 화상을 입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네요. 그 화상은 뭐 어린아이들의 그 단순 그 상황에서도 문제지만 커가면서 그렇죠. 뭐 정신적으로나 그런 굉장히 후유증이 영구적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각별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그 어린이 화상의 심각성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은 그 어린이들 특히 1세 미만인 경우에는 체표 면적이 일단 굉장히 성인에 비해서 크고요. 그다음에 지방이 작기 때문에 실제로 화상 범위가 작더라도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화상의 범위를 퍼센티지로 나누게 되는데 15에서 20%만 넘으면 아이들은 또 이런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거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렸던 지방이 작기 때문에 내장이 직접적으로 손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차적인 감염이 잘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면역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유발이 됐는데 더 심각한 거는 이런 감염에 의해서 폐혈증이 유발될 경우에는 이러한 사망에 이르는 가장 직접적인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집안에 그러고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어른들이 무심코 방치한 어떤 것들이 온통 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화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집안의 주위를 한번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야 화상아 화상아 끝까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일단 1막은 끝났어요. 일단 화상아 2막 2막은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엄마가 야이 화상아 2막 인생 김영민 씨 인생 2막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나요? 아니 그런 화상이 아니라 정말 교훈적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그랬는데 그런 화상은 마음의 화상이라 이거죠.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아빠, 엄마. 그런데 산업재해로 인한 하루 평균 사망자 7명. 오늘도 산업 현장에서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안전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산업안전공단과 함께하는 넘버원 특별 기획. 자, 오늘 위기탈출 넘버원의 마지막 문제는요. 넘버원 특별기획 아빠, 엄마 안녕히 다녀오세요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절단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화면부터 먼저 보시죠. 네. 화창한 어느 오후 넘버원 시링은 산업 현장 견학차 금속 공장을 찾았습니다. 공장 여러 곳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프레스기를 본 후 이것저것을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서둘러 비명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가 보니 근로자가 프레스기 작업 중 손가락이 잘리고 만 것. 뒤늦게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당황한 나머지 헛둥대기만 하고 사고에 신속히 대처해야 하는데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넘버원
김경원 씨는 일단 깨끗한 수건으로 다친 부위를 감싼 후 위로 올리게 하고 서둘러 절단 부위를 찾았는데 문제는 절단 부위에 흙먼지가 묻어 절단 오염되고만 사고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늦기 전에 절단 부위를 만든 병원으로 겁니다. 빨리 가져가야 보험 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오염물질이 묻은 절단 부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정답을 골라주십시오. 흐르는 물에 오염 부위를 씻는다. 건드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옮긴다. 흐르는 물에 씻느냐 그대로 옮기느냐 결정 양자택일. 자, 오늘 문제도 양자택일입니다. 정답 하나를 골라내셔야 됩니다. 절단 부위를 처리하는 올바른 방법. 일단 그 부위에 어떤 오염물질이 묻어있느냐에 따라서 물로 씻을 때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큰 해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역작용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그대로 정말 그대로 빨리 가져가서 그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김종민 씨가 어떤 의견을 말씀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오염물질이 묻은 절단 부위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염물질이 묻었다는 거는 일단 반드시 흐르는 물에 그 오염 부위를 씻어낸 다음에 병원으로 빨리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한 선택, 하지만 빠른 판단이 나중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건드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옮긴다. 그러니까 저의 선택을 받아주신 겁니다. 과연 정답일까요? 실패! 김종민 씨! 응급조치가 있어야죠. 자, 정답은 직접 확인하시죠. 뵙기지. 난 너무 잘 탈출 녹여. 넘버 원. 오염물질이 묻은 절단 부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정답은 흐르는 물에 오염 부위를 씻는답니다. 절단 부위가 페인트와 같은 화학약품이나 흙먼지 등 위에 떨어져 오염이 심한 경우에는 생리식염수를 흘려가면서 오염 부위를 가볍게 씻어야 합니다. 만약 오염물질을 씻지 않을 경우 피와 엉겨부터 오염물질 제거 시간이 오래 걸려 봉합수술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단 주의할 것은 물에 담그지 말고 반드시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하며 씻은 후에 수건 등으로 절단 부위를 문질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단된 조직이 흙이나 먼지 등에 심하게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서 주위에 꺼지가 있으면 꺼지로 싼다든가 꺼지가 없으면 깨끗한 수건으로 싼 다음에 비닐봉지에 담아서 이것을 물과 얼음이 반반씩 섞여 있는 시원한 용기에 담아가지고 병원에 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처치돼서 가져올 경우에는 절단된 지 48시간이 지나서도 재접합이 성공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손가락 절단 사고가 가장 빈번한 곳이 산업 현장. 전체 사고의 60%가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데 대부분 프레스, 선반기계 등에 의해 눌려서 절단되는 경우입니다. 프레스기는 2개 이상 서로 마주보는 금형의 강한 압축력을 이용하여 금속이나 플라스틱